아름다운 노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노후 생활을 살펴보면 해변가에서 즐기시고, 크루즈 여행도 가시고, 부부, 골프라든지 그런 운동도 하시고, 손자, 손녀들하고 놀이공원도 가시고,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접어들었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12월 24일부로 우리 65세 인구가 20%가 넘었습니다. 2050년대는 65세 인구가 무려 40%가 넘는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에 단다는 것은 갈수록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늘어나는데 근데 유병장수한다는 거죠. 유병장수에서 어떻게 보니까 남자는 14.8년, 여성분들은 10.1년이나 병을 알면서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죠. 이때 굉장히 병원을 가는 병원비가 많이 들겠고요. 간병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늘어나는 노후 병원비 통계를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우상향해서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내가 혼자 거동이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 간병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또 간병인을 따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의 자녀한테 부담이 될 수 있죠. 자녀가 내 월급보다 높은 부모님의 간병비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서 아픈데 이제 의지할 것도 없기 때문에 또 서럽게 되는 거고요.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피해 주기 싫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없으면 더 서럽기 때문에 이 간병비는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명하신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손 벌리거나 피해 주기 싫어서 미리미리 다들 준비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가면 대체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70.3%가 최저 생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20만 원, 40만 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노후를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라가 우리 책임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듯이 우리가 노후에 하산된다는 건 뭐냐면 노후에 내가 수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치매라든지 어떤 질병으로 암, 뇌혈관, 심혈관 그런 후유증으로 활동을 못하고 그리고 상해 사고 당해서 활동을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노후에 수입이 끊겨지면 어떻게 되냐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생활 빈곤에서 어, 어, 안 좋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밑에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자, 여기서 살펴보면, 자식이 부모 노후 생활비 부담하는 것을 미국에는 0.4%, 일본은 1.5%, 독일은 0.7%만 자식이 부모의 봉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25 사회에서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치, 데이터를 보면 과거에는 72%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4%, 지금 2.5%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스스로 자기 걸 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노후 파산의 대비책으로서 우리가 노후연금 플랜을 해서 요즘에 되게 인기가 떠오르는 게 바로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매월 생활비나 어떤 그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연금처럼 나올 수 있는 게 재가급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면 WHO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걸리기 싫어하는 질병 1위가 예상했듯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내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 환자보다 치매 환자가 더 많은 시대가 된 겁니다. 통계는 100만 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치매의 대상자는 300만 명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발병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노화, 가정, 특히 여성분이 치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비만, 콜레스테롤 이런 심장병이 있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을 많이 한다 이런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환자 추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치매 진단받는 분은 100만 명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 분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 치매 진단 받는 사회에서 매장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일부러 치매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00만 명 정도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한다면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통계대에 보면 여성분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4대 6으로 되어 있고요. 치매 환자는 급격히 80세 이후부터는 급격히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통계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핸드폰에 이런 문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82세 남자분이 어디에서 마포구에서 고양시에서 86세 분이 고양시에서 길을 잃었다. 강서구에서 75세 여성분이 금천구에서 66세 여성분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치매 환자들인 겁니다. 치매 환자들이 집에 나가면 집을 찾아오지 못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고 계십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제가 말씀드린 재가급여로서 매월 고정적으로 계속 어, 연금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65세인데 65세 이후에는 뭐 치매든 내가 질병으로 걸려서 후유증으로 거동이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다든지 또 사고를 당해서 지팡이 짚고 가거나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다든지 무릎 수술 이런 것들을 하면 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고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인 거, 예를 들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혈관성 후유증 이런 것들 걸려서도 다 재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노인성 질환은 이거는 뭐 50살이든 뭐 40살이든 이런 질병에 걸리면 다 혜택이 된다는 거죠. 치매, 알츠하이머, 뇌출혈, 뇌경색, 통풍, 후유증, 그렇죠? 파킨슨병, 손이 이제 떤다든지 루게이병 이런 것들이 다 노인성 질환으로서 나이에 상관없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치매보험은 치매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치매는 뭐 겨우 4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뇌졸중, 후유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 디스크 수술, 관절 수술, 인공관절 치과 이런 뼈나 관절 등이 오히려 45%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받은 분들의 72%가 지금 현재는 여성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분들은 인지종 됐어도 일부러 진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숨겨진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되고 실질적으로 판정된 이 공식적인 자료는 무려 46%나 장기 요양 등급이 받고 있는 현재도 그렇습니다. 안 받은 부가는 무려 50%, 60%에 달성한다고 예측이 되는데 현재 공식적인 데이터도 이미 46%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급여를 통해서 월 100만 원씩 평생 지급된다든지 월 200만 원씩 평생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44%, 뇌졸중 후유증이나 그리고 10.5% 뼈, 관절, 척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요양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냐?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뇌졸중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고 또 디스크가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또 관절염, 요통 있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장기 요양 등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남자 50세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32,000원, 여성은 49,000원 정도 하시면 계속 받는다면 3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가급여, 그러니까 노후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구자이고 두 구자의 경우는 매월 200만 원씩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6억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통계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살펴보면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은 인지지원 등급, 아까 말씀드린 인지지원 등급 사람들이 사회활동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어도 잠깐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상쇄하고 이런 것도 검사하면 나오는데 이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등급 5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4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은 와상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기 요양 등급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현재 장기 요양 등 어떤 부분이 가장 많냐? 이게 바로 4등급하고 3등급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급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질병이나 상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허리 디스크가 수술하든가 무릎 연골을 치원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절 요통 이런 걸 통해서 4등급, 3등급으로 받는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방문 요양하는 거, 그죠? 방문해서 이제 목욕해주고, 방문 간호해주고, 또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처럼 이제 가서 유치원처럼 도는 거, 단기 보호, 또 복지용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어르신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야 이거 판정받기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치매만 주는 거 아니야? 치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뭐 혜택은 좋은 건 알겠는데 가입하기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그리고 중간에 내가 이게 치매 걸려서 있는데 중간에 끊겨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 내가 진짜 종식적으로 주는 거 맞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으려면 인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률은 해마다 신청하는 사람들의 88%, 89%가량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매에 걸렸거나 판정을 받았거나 디스크라든지 무릎 연골 치여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생활이 불편하고 지팡이 짚고 다니신다면 이게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통계 데이터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 등급 사례를 보셨을 때 치매만 받는 게 아니고 뇌졸중, 후유증이나 디스크 관절, 무릎 관절, 기타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통계 데이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사례 보시면 치매, 요통, 통풍, 뇌졸중, 통풍, 관절염, 그죠? 후유증, 사고 후유증, 뭐 이런 것들, 그죠? 고혈압, 당뇨 등으로 해서 거동이 불편한 합병증에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단기 요양 등급이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46%가 넘게 됐습니다. 해당이 되나? 판정을 안 받는 사람까지는 50%, 60%에 육박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입 안내를 보면 가족 요양,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족 요양을 통해서 가족분이 해줄 수 있고요. 암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왜? 뇌질환만 아니면 됩니다. 5년 이내 뇌질환 없으면 가능하고요. 75세까지 가능하고요. 등급 판정 받으면 자동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보장이 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을 가입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치매보험 그 전에 가입하셨던 분 다 이걸로 변경합니다. 저희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시술을 하거나 안 좋으신 분,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 관절염이 있으면 요통, 골절이 자주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투석, 심장질환 있는 분이 예상되는 가족력 있는 분들은 당연히 다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있는 분, 요양보험사, 사회복지사, 요양등 판정위원들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암은 우리가 살면서 평균 한 35%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보험은 대한민국 전부 한 2개 정도 암보험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확률은 말씀드렸듯이 잠재까지 합치면 60%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물론 이걸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2024년 9월부터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사람의 혜택인 재가급여 보험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들은 많이들 하지를 못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노후에 안전하고 노후에 자식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나이가 노후에 편안하게 그리고
걱정 없이 요 생활을 그래도 아프시더라도 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준비하시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